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세션부터 이제 바로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뭐 안 오신 분들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많이 오셨고, 사실 제 세션 내용은 그렇게 뭐 난이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학교에서도 나중에라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목은 스프링 처음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그 발표를 이제 준비하게 된 게 사실 이제 발표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그 포스트나 이런 블로그상의 글을 이제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을 그냥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예전에 제가 그 어떤 세미나 가서 스프링을 공부한 학생이라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것 중에서 스프링이라는 게 너무 이제 좀 어렵더라. 책을 봤는데 이제 모르겠다. 너무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양도 많고 도대체 어떻게 어떤 책이 쉽나요? 뭐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질문을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참 답변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제 고민하고 한 끝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스프링을 좀 더 쉽게 이게 스프링 뭐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전체적인 스프링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해봤고요. 보시면 내용은 굉장히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뭐 이게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보셨던 분들도 아마 그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프링이 이제 무엇이다, 스프링이 처음 시작할 때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로 이제 뽑아봤고요. 첫 번째로 이제 스프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스프링 레퍼런스 쪽에 있는 그 1장에 있는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종합적으로 경량 솔루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참 바로 이해가 가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도 이 말 듣고 참 난해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키워드별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사실 굉장히 스프링이 추가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에 보시면 그 자바 그 개발 버전에 J2SE와 J2E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E라고 하는 게 저희가 실제로 뭐 물론 이제 잘 알고 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뭔지 이제 모르고 뭐 그냥 나는 SE만 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이제 그 SE라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뭐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처럼 하나의 PC에서 그냥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쓰고 계신 그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웹 서비스 같은 게 그 한 대의 PC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나 아니면 또 다른 PC에 연동되고 그리고 그걸 호출하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있는 클라이언트 자체가 다른 PC고 저희가 다시 그 URL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서버 PC에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네트워크 기반의 그 여러 가지 PC들을 얽히면서 이제 가져가는 게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그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개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구분하기는 모호하고 사실 규모가 큰 저희 이제 그 실무에서 그런 기업에서 이제 개발하고 그런 상용이나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대부분 엔터프라이즈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문제가 뭐냐면 용산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제대로 된 좀 큰 규모의 그 애플리케이션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트랜잭션이라든지 그 뭐 트랜잭션이라든지 또는 뭐 데이터베이스 사용해야 되고 또 다른 또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뭐 등등의 굉장히 그 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도 좀 커지는 거고요. 스프링이 사실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게 그런 이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원래 스프링이 그 처음 그 탄생하게 된 배경이 아시는 것처럼 그 로드 존슨이 쓴 책 그 익스퍼트 이제 뭐 J2E 그 디자인 디벨롭먼트에서 얘기했던 그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그 부분 사실 그거를 토대로 이제 실제 구현된 프레임워크가 구현된 거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런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문제를 이제 모든 기능을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말이 그 책에서 이제 로즈슨이 다뤘던 내용이 그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그런 대부분의 영역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스프링으로 다 이제 실제로 옮겨서 구현했기 때문에 스프링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종합적인 그 기능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량 솔루션이 개념이 또 중요한 것이 스프링 또 나오게 된 배경이 하나가 그 전에 나왔던 그런 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서 EJB라는 게 나왔는데 EJB가 이걸로 하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또 다른 그 심각한 그 결정 그런 이제 굉장히 무거운 성능상으로나 아니면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결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 스프링이 사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프링은 이제 포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순수한 객체를 통해서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가볍게 돌아갈 수 있고 아주 테스트나 디버깅이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량의 솔루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이제 또 설명했는데 보시면 또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어떤 그 프라이빗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데 사실 엔터프라이즈급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 뭐 인증이라든지 또는 뭐 DB 접속 그리고 뭐 이렇게 트랜지션 시작하고 끝내고 등등의 그런 선행 후행에서의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 그러니까 A라는 로직, B라는 로직, C라는 로직이 있는데 보이면 똑같은 반복적인 로직이 앞뒤에 계속 추가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가 사실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실제 그 코드에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프링이 대신 그런 배경 코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대신해 줄 테니까 개발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순수 그 로직에 집중을 해라 라고 사실 그런 도움을 이제 주려고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코드 기반으로 이제 비간섭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용어는 뭐 비침투적, 비침투적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그 전에 이제 코드 전에 그 EJB가 가졌던 그런 문제들 어떤 뭐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학상을 받게 되고 그런 와스 EJB 전용 이제 와스를 통해서 그런 이제 제약 사항을 이제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코드라는 기반으로 해서 그냥 간단한 자바 객체를 통해서 어디든 인식할 수 있고 이제 최대한 스프링이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도록 하는 비간섭적.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그런 프레임워크, 플랫폼, 개발 플랫폼이 그 코드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비간섭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스프링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사실 처음 스프링을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스프링이 뭐냐 이렇게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실무에서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스프링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 개발자가 반드시 중요한 개발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문제들에 대해서 스프링 자체의 그런 또 굉장히 훌륭한 유연 설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아까 그 배경 코드 같이 그런 똑같은 코드에 대해서 대신 해주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이 말로 와닿지 않죠. 제가 팔로우 하거든요, 스프링.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 무엇인가는 대충 이제 해석봤고요. 그럼 스프링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볼 건데, 보기 전에 간단히 이제 반드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스프링의 핵심 기술을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제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스프링 삼각형이라고 해서 스프링이 이제 아주 그 핵심이 되는 감정 핵심이 그리고요. 가운데 이렇게 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자바 객체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뭐 상도를 받거나 제약사에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순수 비즈니스 코드만 잡고 있는 그런 포조를 가운데 두고 이 포조를 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그런 기능을 도와주기 위한 플랫폼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이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세 가지 그 기술 요소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DI, 디펜던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그 아시겠지만 의존성주의. 원래 그 자바에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한 객체가 또 다른 객체를 직접 생성해서 이제 참조를 하게 되면 두 객체 간에 그런 결합이 생겨버리잖아요. 그 결합을 내서 결합을 이제 풀려고 그 두 객체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좀 느슨하게 연결을 하고 그 관계에서
그 호출되는 클래스, 호출할 클래스에 대해서 호출되는 클래스를 직접 호출할 클래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컨테이너 프레임에서 대신 주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의존 주입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시켜줬고요. 이 분리시켜준 이유는 언제 또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AOP, 에스펙트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그 로직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코드 있잖아요. 그 인정이라든지 트랜잭션 시작, 종료 같은 그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 그 개 관점에 있었던 거의 동일하거든요. 동일하면서 그것들이 여러 그 모듈 로직에 있어서 두루 걸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쳐 나타나는 그 부분을 하나의 에스펙트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영역만큼, 그러니까 인정이라고 하면 인정 하나만큼을 하나의 에스펙트 관점을 다뤄가지고 이 전체 그 로직에 동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하는 기술을 통해서 실제 포조가 이제 그런 주변적인 코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런 주변적인 코드가 다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OP라는 이제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그 PSA, 그 포터블 서비스 앱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대부분의 스프링이 갖고 있는 이제 모듈 기능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예를 들면 그 JDBC 같은 경우 그런 뭐 오라클이나 마이스큐처럼 그 DB가 다르잖아요. 다르면 예전에는 그 마이스큐를 개발할 것 같으면 마이스큐에 대한 JDBC를 가지고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API를 직접 호출을 하고 오라클은 오라클에 대해서 직접 호출하기 때문에 코드를 계속 수정해야 되고 한 코드를 이렇게 재활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근데 스프링 가운데서 그러한 API 기능들을 추상화시켜가지고 실제로 그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사람은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걸 추상화된 API를 사용을 하면 그 뒤에 어떠한 그런 라이브러리를 붙더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추상화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스프링 이 3대 기술을 가지고 코드를 이제 지탱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 기술 개념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스프링의 전체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는 게 이 시간에 다시 발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이 스프링 레퍼런스 문서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이고요. 좀 풀어 설명드리면 크게 5개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코어 컨테이너 부분, 그리고 상단에 데이터 어세스 인테그레이션 부분, 그리고 웹 부분, 그리고 이제 AOP 부분, 그리고 테스트 해서 5개의 크게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코어 컨테이너 부분 보시면 뭐 코어 빈즈라고 해서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DI나 IOC 이런 걸 통해서 의정 관계를 이제 관리해주고, 그런 뭐 빈팩토리 같은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컨택트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제 그 인스턴스들을 하고, 그 외에 뭐 국제화나 리소스 같은 관리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 포화되는 부분들을 이제 저는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거의 항상 자주 나오는 그런 이제 데이터 어세스먼트 인테그레이션을 위해서 JDBC 주상화 모듈, 그리고 이제 ORM 그 객체 관계 매핑, 뭐 하이버네이트나 JPA, 마이바티스 같은 그런 디지털 환경 모듈에 대해서 이제 그런 구현 라이브러리를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모듈,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XML, 마샬린, 그 잡습이나 아니면 뭐 캐스 같은 그런 걸 해서 XML하고 게시하고 이렇게 마샬링을 이루는 그런 구현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제 인테그레이션 모듈, 그리고 뭐 메시지 기반 JMS, 그리고 그 중에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그 트랜잭션, 이제 코드상에서 프로그램적으로 뭐 트랜잭션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AOP를 이용해서 선언적인 방식으로 이제 트랜잭션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트랜잭션 관련 모듈, 그리고 웹 쪽에서는 순수 이제 웹에 관해서 그런 뭐 웹 애플링 컨텍스트를 띄우거나 뭐 멀티파티 이렇게 파일 노드 이런 부분을 달려주는 웹 모듈, 그리고 스프링 MVC 쪽을 갖고 있는 서블림 모듈, 그리고 스트레치를 만약 그 프론트에서 사용하시면 스트레치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해주는 스트레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OP에 대한 모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용이할 수 있게 해주는 테스트 모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 가지고 있는 전체 정말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오늘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모듈 구성을 사용해서 어떻게 스프링을 이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 사용 시나리오를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예제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영웅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베이스 되는, 기초되는 그런 이제 내용만 좀 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그 코어 컨테이너 다 가운데 들어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개발자들이 이제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포조 기반으로 해서 우선 구현을 하게 되면요. 이거를 이제 외부에 요청이 들어오는, 이제 저희는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게 되면 이제 웹 리퀘스트로, 그 서블 리퀘스트 들어오겠죠? 그런 외부에 요청 들어오는 부분을 뭐 서블 리퀘스트에서는 뭐 컨트롤러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바인딩해주는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뭐 다른 이제 그런 뭐 웹 서비스 API라든지 리모팅 그런 API로 하시고 싶으시면 이 부분만 다시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컨트롤러 여기는 레이어고 여기는 이제 서비스 레이어인데 컨트롤러 요청이 들어온 걸 서비스를 통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낼 때는 다시 뷰를 통해서 이제 나가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그냥 돌아서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DB를 타게 되니까 DB 부분이 하게 돼서 이제 DA나 레파지토리를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듈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 이제 셀렉션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추가적으로 뭐 이메일 전송 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서버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외부에 있는 서버 API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스프링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일반화된 그림이고요. 구체화된 그림은 다음 세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프링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고 레퍼런스 항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스프링이 다루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참조하시는 분들이 아웃사이더님께서 한글로 열심히 번역하고 계신 이제 링크를 일단 드렸어요. 그래서 한글로 보고 싶으시면 아마 참조하시면 깨알 같은 것이도 이제 이랬는데요. 이게 스프링 레퍼런스에 있는 대목만 뽑은 거거든요. 이것만 보셔도 아까 그림으로 된 스프링의 전체 모습은 아까 그 모듈 구성 그림이었고 이게 스프링이 다루고 있는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설명드렸던 개요, 스프링이 이제 무엇인가 어떠한 걸 하고자 하는 개요가 있고 이제 3.5, 3.1에서 달라진 부분 그리고 이제 3부가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에서 정말 핵심되는 코어 부분, IOC 리소스, 뭐 데이터 바인딩, 뭐 EL, 그리고 AOP, 뭐 테스팅 같은 이제 코어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네 번째 4부가 이제 데이터 액세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 액세스 필수적이잖아요. 거기에서 뭐 트랜잭션, DAO, JDBC, ORM, OXM 이렇게 있고 이제 웹에서는 웹 MVC, 뷰, 그리고 이제 뭐 스트리트 같은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에 대한 통합, 그리고 뭐 포틀릿. 그리고 이제 인테그레이션 쪽에서는 리모팅 웹 서비스, 그리고 뭐 EJB, JMS, JMX, 이메일 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제 스프링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다뤄주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발표 드리고자 하는 전체 감사합니다.